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는 날이 오게 될 정도로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가 접어들 때쯤 오래간만에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아주버님이 갑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조만간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서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이 여자한테는 워낙 관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었고 시부모님께서도 거의 포기 상태로 아주버님의 결혼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은 저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아버님이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셨네요.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결혼하지 않겠다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더구먼.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결혼하면 좋겠는데. 네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을 정도의 여자면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주 주말에 자리 만들 테니까 꼭 데리고 오거라. 알겠지? 우리 아들이 이제야 인생길이 필요나 보다.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한단다. 임신은 가능한 거지? 그래도 손주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언제 데려올 건데? 아주버님은 다가오는 주말에 데려오겠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오고 나서 아주버님과 연인 사이로 관계를 지속해온 예비 형님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강렬했던 첫인상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안의 따님인 걸 알 수 있었고 인사 온 첫날 당당했던 모습은 한 성격 하시는 시부모님까지 당황스럽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예비 형님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예비 형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예비 며느리의 말투부터 행동들에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죠. 성철 씨의 집안이랑 재산은 어느 정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집안과 빈부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줄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갭 차이가 많을 줄 몰랐어요. 성철 씨가 얘기해줬던 기준은 너무 과장돼서 얘기해준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딱히 하시는 일도 없으시죠? 성철 씨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위에서 시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백수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저희 집안 빌부터 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 있죠? 여기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솔직히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고민이 많네요. 성출 씨 하나 보고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 제가 전부 먹여 살려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어차피 저희 집안이랑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보고서 할 수도 없다 보니 솔직히 좀 걱정이네요. 타인의 감정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는 예비 형님의 개념 없는 말투들은 저희 가족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감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면서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묵묵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 불만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저렇게 말을 해도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며
어렵게 데려온 며느리감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에 예비 형님의 말투를 듣고 있어도 당장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주버님의 결혼할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난 뒤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두 분이 나가고 난 이후 시부모님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닫고 있던 남편은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네요. 형도 생각이 없는 건지 어떻게 저런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 결혼 허락해 줄 거 아니죠? 말하는 것 보니 내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지만 우리 집안의 형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한마디로 손 벌리지 말라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나도 정말 많이 놀랐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뭘 어때? 결혼시킬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켜야지. 우리가 지금 찬밥도 온 밥 가릴 처지요. 집안 능력 좋으면 우리야 고마운 거지. 저런 것도 잘 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존감 떨어진 며느리감보다 훨씬 좋구만 뭘. 어머니, 저 여자 말하는 걸 듣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고 싶네요.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어떻게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말을 저리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 형은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건지 정말 내가 다 속이 터진다. 저 또한 처음 겪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많이 당황스러웠고 아주버님이 걱정되긴 했었네요.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내내 예의라고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혼하는 걸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와 다르게 적극 찬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나이도 있고 그동안 여자를 데려온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아니면 두 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온 아주버님에게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을 보며 속 터진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둘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밖으로 나갔고 한참 뒤에야 들어와선 얼굴을 붉힌 채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너무 많은 걸 참견한다며 계속해서 심각한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격상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자기 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늦은 새벽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며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예비 형님이셨고 아주버님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잠깐 얼굴을 보자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네요.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자는 건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행동들이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평온했던 시댁 집안이 어수선해졌으니 달갑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게 퇴근 후 약속된 장소로 나가 기다리고 있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카페의 문을 열고 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네요. 많이 기다렸어? 갑자기 불러서 많이 당황했나? 그래도 대학이 제일 편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 내가 내 숨을 떨거나 남 눈치를 안 봐서 내 감정 그대로 그냥 막 뱉어대는 성격이거든. 그러니 이해 좀 해주길 바래.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남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네요. 그렇다고 저희 아주버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만약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저희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으셨겠죠. 더 조심스러웠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마지못해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처음 얼굴 보는 어려운 자리인데 집안을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할지 말지 얘기하신 것 보면 저도 형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 좀 보자고 부른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불렀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보자고 한 거야. 나도 어느 정도 보험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다는 알려줄 수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있잖아? 성철 씨랑 내가 둘이 얼마나 알고 지냈을 것 같아? 고작 2달밖에 안 됐어. 그런데 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겠어? 서로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된 거고 내가 제시한 조건을 성철 씨가 받아들인 거지. 솔직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 벌써 성철 씨 통장으로 10억이나 들어갔어. 그거 아무도 모르고 있지?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쥐어줬겠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알고 싶으면 내가 상견례 때 화장실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몇 분 뒤 뒤따라 오도록 해. 우리가 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부 듣게 해줄 테니까. 그래야 나중에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지. 10억이나 줬는데 잠적하면 우리도 곤란하거든. 워낙 떠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느 정도 감은 오지? 우리가 나눈 대화 전부 다 녹음하도록 해. 어차피 세상 떠날 때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둘 다 인생 끝나는 건데 나만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없거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 같으니 조만간 상견례 할 때 다시 보자고. 예비 형님은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두 분이서 도대체 어떤 일을 꾸미고 있길래 아주버님에게 몰래 10억이나 건넨 건지 의문만 한가득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에게 좀 전에 상황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보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주버님은 예정대로 예비 형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부모님 댁에 자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점점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싫었는지 예비 형님을 데려올 때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비 형님에게 절절매며 최대한 서둘러 상견례 일정을 잡길 원했어요. 일단 결혼부터 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고 아주버님이 없을 때 남편이 몇 번이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시부모님은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결국 예비 형님과 상견례 자리를 서둘러 잡게 되었네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분명 둘 사이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상견례 자리에 모두가 함께 모여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유한 집안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나오셨고 겉모습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일반 서민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비 형님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 얘기했을 때처럼 저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이 아주버님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몇 분 뒤 저도 양해를 구하고 예비 형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장실 반대편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서
지시한 대로 대화 내용 전부를 녹음하게 되었네요. 오늘 상견례 끝나면 추가로 10억 더 얹어줘야 하는 거 알지? 모든 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누가 뭐래? 준다고 했잖아. 돈 못 받아서 환장했어? 솔직히 그쪽 아니더라도 대신 들어가겠다고 줄을 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한 배를 탔는데 뭐가 그리 무서워? 우리들만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 잘 치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다가와서 빌었잖아. 경찰한테 걸리면 나 대신 들어가 달라고. 그래서 돈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당신 같은 부류 절대 못 믿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돈 받고 잠적하면 그땐 나도 난감하잖아? 어차피 사고 현장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고 당신도 이 상황을 숨겨주기 위해 한 배를 탄 거잖아? 돈만 먹고 잠수 타지 마. 내가 봤을 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바라지. 쥐뿔도 없는 놈들이 돈만 들리면 2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추가금 더 달라고 할 텐데 내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나도 그쪽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방법을 구상해 놨다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잠자코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소갈이한지 잘 알지? 분란 일으키지 말고 오늘 조용히 넘어가도록 해줘. 그쪽 동생이 너무 까탈스럽게 나와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쪽 부모한테 살갑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를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는데 정말 역겨워 죽겠네. 뺑소니는 네가 해놓고선 왜 내 동생한테 불만이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성질 좀 죽이고 분위기 맞춰주지. 그래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갈 거 아니야. 이래저래 어차피 발각되면 둘 다 콩밥 먹는 건 비켜갈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대화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 사이 시모가 아주버님을 부르는 소리에 두 분은 급하게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형님 집안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시댁 집안은 아주버님과 저만 알고 있었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이 왜 저에게 이 사실을 들을 수 있게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형님 혼자 불행해지는 걸 막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보였네요. 형님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나게 되었지만 그 현장을 목격한 건 아주버님 혼자였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막기 위해 돈으로 아주버님 입을 열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았어요. 뺑소니를 모른 척하는 대가로 20억을 주겠다며 사고난 현장을 둘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린 아주버님과 형님은 끝까지 서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도 없는 결혼식까지 올리며 감시를 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거였죠. 그렇게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부들부들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자리에 돌아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감정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입을 여는 순간 양가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건 안 봐도 비디오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받게 될 형벌보다 더 큰 가중처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입을 여는 게 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뺑소니범을 잡지 못해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문드러졌습니다. 양가 집안 서로 웃으면서 좋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형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저에게 음식을 건네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다며 가증스러운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다른 마음을 품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혼자 피해를 볼 수 없게 저에게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 놓았던 거였고 저는 형님의 깨에 빠지게 된 거였죠. 함부로 신고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지금의 상황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떨리는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할 정도로 진행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거울을 보며 진정시키고 있는데 그 순간 화장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형님이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셨네요. 생각보다 꽤 충격이 컸었나 봐. 표정 관리 너무 못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계획한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되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려준 건 한마디로 보험인 거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나한테 불리한 작용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증인을 서달라는 거야. 일단 녹음된 파일 잘 가지고 있지? 그건 나한테도 나중에 넘겨주길 바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건가? 그냥 공짜로 이 상황을 모른 척 해달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저놈이 만약에 도망가서 나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오게 된다면 그때 그 녹음된 내용과 현장에서 둘의 모든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해. 그 대가로 현금 5억 바로 싸줄 테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큰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 같은 편이잖아? 만약을 대비한 내 보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둬. 앞으로의 인생길 문제 없을 테니까. 나중에 아이도 가져야 할 거 아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그럼 잘 지내보자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건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웃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나 역겨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족을 잃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주버님 또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었죠. 돈 때문에 형님과 손을 잡았다는 거에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겐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마땅했어요. 사람이 죄짓고 살면 그에 따른 처벌은 언젠가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노상 들었던 말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제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건지 말끝마다 무시하는 행동들이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무너지게 될 테지만 그렇다고 저 또한 똑같은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건 너무나도 싫었네요. 결국 남편을 따로 불러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던 남편이 점점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식은땀까지 나면서 양손에 주먹을 쥐며 분노에 찬 얼굴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노상 얘기했던 남편은 자기가 직감한 게 맞다면서 양팔을 걷어붙이더니 상견례 자리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행동에 당황을 했고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남편은 다짜고짜 양가 집안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그 옆에 앉아있던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양뺨에 손을 날리더니 순식간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난리가 나버린 양가 부모님은 경악을 하며 돌발 행동을 저질러버린 남편을 향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길을 의심할 만한 또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정신 나갔어?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너 빨리 무릎 꿇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지 못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뭘 잘했다고 씩씩거리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야?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웃으면서 두 발 뻗고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형이랑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냐고. 그때 신고라도 했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 서둘러 조치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회복하고 있었을 거라고. 형은 돈 때문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서 그걸 숨기려 했고 이 여자는 돈으로 형을 이용해 먹으려 한 거야. 두 사람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고도 너희들이 인간이야? 아니, 그런데 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네. 나는 분명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야? 사고 난 여자랑 무슨 관계라도 되는 거야? 우리들이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혼자 울분을 토해내며 오버를 하고 있어? 혹시 그 여자랑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지? 어머머, 그런가 보네. 둘이 서로 몰래 만나고 있던 사이였나 봐. 지금 봐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 이거 정말 대박이다. 내가 그럼 지금 상간녀 복수를 대신해준 거야? 옆에 있는 마누라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그 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 나를 보겠다며 늦은 저녁 회사로 오겠다는 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리해서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그동안 사고 난 현장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확인했는지 몰라. 그 여자는 나밖에 몰랐다고. 하필 주변에 CCTV가 없는 외딴 지역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뺑소니범을 찾게 되다니. 너희 둘 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녹음된 확실한 증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어. 당장 민정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뺑소니범 잡았다고 알려야겠다. 여보, 지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었어?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민정이? 나밖에 몰랐다고? 당신 나 몰래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동안 이 일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어? 어쩐지 평소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다른 행동들과 분노 때문에 적응되지 않았었는데 집에도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그게 전부 아주버님 걱정 때문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전부 내어준 그 민정이라는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괴로웠던 거였어? 네가 사람이야? 마누라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민정이는 나밖에 몰랐다고? 우리 결혼한 지 5년이나 된 거 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이미 제 얘기는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여자를 세상 떠나게 한 범인을 잡았다는 거에 흥분을 하고 있었고 제가 남편을 밀치고 난리를 쳐도 이미 남편은 저에게 마음이 정말 떠난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민정이라는 사람을 떠나게 한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어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올라가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서울 정도로 변해버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밀쳤고 내동댕이 쳐지자 그걸 본 형님은 배를 움켜쥐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대신 상간녀에게 복수해준 거 아니냐며 쉬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즐거워했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상태라 주저앉은 상태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간녀의 부모님이 찾아와 뺑소니 진범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리를 치며 자기 딸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뒤이어 경찰이 모든 상황을 진정시킨 뒤 경찰서로 모두가 연행이 되었는데 상견례 장에서부터 경찰서에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네요. 5년을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인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경찰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정신 나간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얘야, 지금 너무 많이 놀랐지? 나 또한 마찬가지다. 아들 두 놈이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큰아들 성철이야.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지만 내 막내 아들 성훈이가 한 잘못은 용서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자는 해선 안 될 행동으로 인해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세상까지 떠나게 됐잖니. 이미 처벌을 받은 거야. 너희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 성훈이가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뿐이니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너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 거다. 남자는 누구나 잠시 반짝이는 불장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니?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지.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런 것 하나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 수도 없이 부딪힌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동안 우리 사이 좋았잖아. 이렇게 등 돌리는 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되지 않니?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어떻게 어머님까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그러니 이해하며 살라고요? 정신 나갔어요? 완전 쓰레기 집안이네. 이미 저 사람 아까 저를 패대기 칠 때부터 끝난 사이라고요. 세상 떠난 그 여자가 살아있는 저보다 우선이었다는 거 모르세요? 저도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고 이혼할 겁니다. 저놈이랑 함께 살면 제가 제 명에 못 살겠네요. 이혼할 거고 위자료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거 보세요. 이미 세상 떠난 그 여자의 부모님들과 머리 싸매고 함께 소리쳐주고 있잖아요. 자식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어머님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 최대한 고통스럽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저희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남편은 단 한순간도 저에게 다가와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여자가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했네요. 결국 저희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병원을 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엄마는 아직 제 나이가 그래도 젊기 때문에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마음의 위로를 해주려 노력하지만 두 번 다시 남자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저를 버린 남편도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많은 빚더미를 떠안게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지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고 있네요. 제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땅만 보며 살길 간절히 바랄 뿐이네요.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냥 물 흘러가듯 살면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잊혀질까요? 한번 겪어본 배신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정말 몰랐네요. 하루빨리 충격에서 빠져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족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며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